전 아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때 됐을 때부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태어나면 한양을 가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라. 그래서 말의 영향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그때는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계셔서 자주 왕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서울로 안 보내주면 나는 도망을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 한 장 들고 서울을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작은아버지가 떡집을 하시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한 2, 3년 죽으라고 하고 2, 3년 하고 나서 내가 나이를 4살을 속이고 총괄을 했어요. 총괄을 하면서 잘못하면 야단치고 막 혼내고 또 저녁에 데리고 가서 또 막 술 한잔 사먹이고 싹 풀고 저는 그런 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2, 3년, 한 2년 정도 됐을 때 지겨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눈만 뜨면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잠을 많이 잘 나이잖아요. 그 나이가. 근데 저녁에 10시 돼서 들어가면 집에 가면 뭐 하고 나면은 뭐 12시 거의 돼버리지. 등산 걸렸지. 예, 그래가지고 새벽에 또 4시면 어김없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맨날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왜 곱비 뚫어서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싫더라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지겨워가 아무튼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저녁까지 지겨워가 맨날 입에 달고 자요. 그러다 어느 날 터득한 게 그래 기옥이 너는 돈이 많으냐 응? 많이 배우기를 했냐. 그래서 너는 일단 김옥기는 떡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신바람 나는 떡 만들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화나가 겨울에 보름이면 밑에가 달아져서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동상에 여름에는 무좀에 막 울고 다니면서 일을 해도 하루도 결근을 안 했어요. 10년 동안. 먹거리를 하는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라 뭐 사업가라도 정말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제품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돈에 이렇게 포로가 돼서 돈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인체에도 해롭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38년 동안 지켜온 게 많은 돈은 못 벌었어요. 남들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김옥희가 하는 떡은 괜찮아 하는 말을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남의 집 종업원을 하더라도 내 것처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기 사업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라고 어영부영하고 시간 때우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은연중에 몸에 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절대로 잘할 수 없죠. 내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일이 먼저 우선이고 또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손님의 입장에 서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이 닥쳐서 문제가 생기면 손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고객 입장. 그래서 고객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을 때는 직원들한테 바로바로 거짓 없이 솔직히 얘기를 해라. 이런 점이 잘못됐으니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면 손님이 그걸 용서를 해줄 수 있어도 자꾸 변명을 하면 거짓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로 손님은 그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남 자는 잠 다 자고 남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 놀러 다니는 거 다 다니고 그러면 언제 내일 합니까? 그래서 늘 하루도 너무 짧아서 하루 24시간이 한 4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제 경험이 없어서 실패를 많이 하시잖아요. 경험이 없어서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 첫째는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자기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은 뭐 완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무슨 업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업종에 겨냥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떡이 또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떡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인들은 새벽에 출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에 와서 새벽에 와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좀 합시다. 그래서 뭐 얼마 동안 한다든지 실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가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한다면 경험은 자동으로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장사는 꼭 떡장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제품을 충실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고객을 요즘은 그냥 감동만 줘서 안 되잖아요. 고객을 기절시켜야지.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다 배어 나와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중요한 건 또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떡하면은 그냥 그래, 그 떡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목기 떡 하면 손님들은, 그래, 그 떡은 괜찮아 하고 말을 듣는 게, 제가 항상,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 때도, 그래,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몸에도 좋은 떡이,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떡이 되겠지. 그러면서 드시는 순간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떡을 만들면 드시는 분도 너무 행복할 것이다. 네, 그래서 늘 한결같이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재료를 뭐든지 제가 직접 다 해서 레시피를 잡아줘요. 레시피를 잡아준다고 그게 영원하냐? 그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자꾸 체크를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자기네들도 하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실패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항상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맛보고 그런 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 때야 물론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추석 보름 놔두고 전 직원을 다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확신이 안 서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못 따라주고 하면 한 두어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전 직원을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는 그랬고 아주 옛날에 70년대 이때는 밤을 새고 일을 하고 그때도 늘 3일을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입석을 타고 완행열차를 타고 여수를 시골에 가고 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밤을 새우고 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막 야단 맞고 그러면서도 배는 고프니까 울면서 밥을 먹으면 그 냉면대접에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래도 아무튼 일을 열심히 했고 또 밤을 새우고 일을 하면 옛날에는 깊이가 이렇게 까져 나오지 않았어요. 팥이 껍질이 안 벗겨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에서 담궜다가 불려서 빨리판에 문질러서 이제 그걸 깨끗이 해서 널어야 돼요. 말려야 되는데 그 말리는 과정에 껍질이 이렇게 덜 벗겨진 게 있잖아요. 그럼 쪄놓고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 그 고르다가 꿈을 꾼 거야. 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꿈을 꾸다가 옆에서 이제 야 너 뭐해? 그래서 인형 신발 신켜.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한참 동안 또
쟤는 인형 신발 신기는 애라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원가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쁘고 또 손님이 많이 밀리고 일이 많다 보면은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평소 때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는 10년 넘은 직원도 있고요. 이제 10년차 되면 금을 한 양을 해서 여의도 떡방 로고를 새겨서 줘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을 주는데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그리고 결혼하면 일주일 휴가에 100만 원 축의금 주고 돌잔치 하면 50만 원 주고 뭐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습관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뭘 시켰을 때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다음엔 또 뭐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서 그런 걸 또 일을 찾아서 하고 이래야지. 일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킬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라. 모르면 물어봐서 일을 찾아서 해라.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끝나고 CEO가 됐을 때 그때 나를 돌이켜보면 그런 게 습관화돼서 한 2, 3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몸에 어느 순간에 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 그때는 이렇게 했어 하는 그게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전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경험을 쌓으라는 거죠. 성공하려면 경험을 쌓고. 그렇죠. 예,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돈을 주고 배울 수도 없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터득하고 느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자는 마음의 부자예요. 저는 늘 그래요. 남들처럼 돈은 많이 없지만 내가 마음이 부자여서 부자다. 나는 오늘 없어도 내일 나가면 또 떡이 있다. 응?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 예, 그때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제가 떡국을 500인분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해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큰 솥에다가 그냥 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가 늘어붙어가지고 그거 뺏기느라고 혼났는데 나중에 이제 응암동 그쪽에 무이탁 노인들 이제 거기 경로잔치 하는데 거기도 200인분 가져가서 끓여줘 봤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기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못 사는 거라 예, 또 서로 나누고 살아야죠.